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되게 자유분방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일단은 자바에 비해서는 문법이 간단한 것처럼 보여요. 뭐 자바처럼 키워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자바는 키워드가 데이터 타입만 하더라도 바이트, 숏, 인트, 롱, 캐릭터, 불리언, 플롯, 더블, 플롯, 불리언. 이렇게 기본 타입만 8개가 있죠. 기본 타입만 8개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JDK 안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에도 뭐 int로 선언을 하느냐, 더블로 선언하느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죠. 아니면 뭐 스트링으로 선언을 하느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펑션을 만들려면 펑션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클래스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제일 간단하게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퍼블릭까지 없앨 수도 있겠죠. 메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클래스라고 먼저 감싸야 되고 리턴 타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파라미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파라미터 선언해야 되고 그리고 안쪽에다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펑션 하고 시작해버리면 끝이죠. 이러면 펑션 하나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변수를 선언할 때도 그냥 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이걸로 끝이죠. 얘가 int인지 뭐 더블인지 스트링인지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다라고만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x에다가 문자를 저장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변수를 한번 선언해 놓고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이거 땡길게요. 변수를 선언해 놓고 거기다가 2를 저장해도 되고요. 숫자를 저장해도 되고 문자를 저장해도 돼요. 이거 자바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문법이에요. 그렇죠? 변수를 선언했을 때 int라고 선언했으면 int만 저장해야 되고 스트링이라고 선언했으면 스트링만 저장할 수 있고 그렇죠. 자바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컴파일 시점에 이미 모든 변수들이 무슨 타입이냐가 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타입이 변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 얘기하냐면 정적 타이핑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태틱 타이핑 랭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타입이 결정이 되면 그 타입의 값을 다른 타입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바예요. 자바고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는 동적 타이핑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적 타이핑 언어. 쓸까요? 그냥 용어를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다이나믹 타이핑이라고 얘기해요. 다이나믹 타이핑 랭귀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변수의 타입이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수를 선언해 놓고 거기에 1을 저장하면 얘의 타입은 정수가 되는 거고 그 변수에 문자열을 저장하면 그때 얘는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행될 때 변수의 타입이 결정되는 언어가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동적 타이핑 언어이기 때문에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에 리턴 타입을 써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함수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 코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있기는 있대. 그 함수가 실제로 호출되고 함수가 실행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코드들이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실행이 모두 끝났을 때 무엇을 리턴하느냐에 따라서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실행이 끝나야지만 그때서야 무슨 값이 리턴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리턴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리턴 x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x에 무슨 값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값이 리턴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단한 값 사용할 때. 필요하면 쓰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함수를 만들고요. 함수를 만들고 그 몇 가지 호출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절트는 먼저 찾을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 실행 결과들을 저기다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절트는 먼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라고 선언하는 거죠. 바라고 선언하고 document.get element by id 그리고 여기 리절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선언하는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얘기한다? 이거 전역 변수다. 전역 변수는 선언하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스크립트 내부에서 항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립트 내부에서 항상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펑션이라고 시작할게요. 펑션. 아까 더하기를 예로 들었었는데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x 더하기 y. 자, 일단 이 안에서도 우리가 출력을 해볼까요? 이 안에서 여기 result라고 하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지 않다.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result.inner html 변경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추가. 그래서 여기서는 add 함수 내부라고 할게요. add 함수 내부에서 x가 얼마인지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변수 x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r을 넣을게요. br. 그 다음에 여기 y도 얼마인지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어디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여기를 y, 여기도 y.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 더하기 y를 리턴하겠다. 더하기가 있으니까 이거 왠지 숫자 2개 전달받아서 숫자 2개 덧셈의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인 것 같죠? 아, add로 하지 말고요. 저 뺄셈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subtract로 할게요. 네. 순서 전달하는 변수의 순서에 따라 더하기는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값이 같잖아요. 근데 빼기는 1 빼기 2하고 2 빼기 1은 다르니까 전달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 계산되는 결과가 다를 테니까 뺄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할게요. 애드 먼저 할게요. 애드 먼저. 더하기 함수 이름을 더하기라고 만들었고 여기 변수 선언할 때 다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파라미터 선언할 때는 파라미터 이름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거는 함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함수를 선언을 한 거죠. 함수가 정의가 됐다고 해서 그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건가요?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새로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했을 때 바뀌는 거 있어요? 리절트 div에 출력되는 거 있어요? 없죠. 분명히 지금 우리는 리절트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펑션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div 바뀌는 거 없죠. 왜 그럴까요? 그쵸. 호출을 안 했으니까.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함수는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쵸. 함수는 호출을 해야지만 함수 내부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 뿐이에요. 정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함수는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겠죠. 그냥 바로 할까요? 바로 result.inner html 더하기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는 add 이렇게 함수 호출 결과 이렇게 쓸까요? 호출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add 이렇게 하면 되죠. 1, 2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여기도 br 태그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출이에요. 이게 그죠? 함수를 인보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이 x에 전달이 되는 거고요. 2라고 하는 값이 변수 y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출력을 하겠죠. 리턴 값이 되돌아오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출력이 될 거예요. x는 y는 하고 먼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1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이 이 자리에 리턴이 되겠죠. 그때서야 여기서 3이라고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div에 출력이 되겠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네.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여기를 더하기는 이렇게 했죠. result. 왜 얘만 남았죠? 호출 결과라고만 하는 게 남았네요. 그리고 return. 리절트가 사라지진 않았는데. 잠시만요. 이상하다. 잠시만요. function add result. result.
오, 잠시만요. 요거 좀 이상하네요. 제가 출력이 될 줄 알았는데 출력이 안 되네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변수를 add result라고 하고요. 이게 1,2. 그러면 호출만 할 거고요. 그 리턴 값이 여기에 올 거고요. 여기서는 출력을 할 거고. 그리고 오, 중간에 변수를 하나, 잠깐만요. 이상하다. 변수를 두는 것과 변수를 안 두는 게 차이가 생겨버리네요. 요거는 저도 되게 신기하네요. 중간에 변수가 있는 경우하고 변수가 없는 경우하고 안쪽에 있는 코드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네요. 요거는 제가 이유를 찾게 되면 설명을 다시 좀 드릴게요. 요거는 저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코드이긴 합니다. 자, 일단 코드의 흐름만 먼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함수를 정의를 한 거고요. 아직 함수가 실행되기 전이에요. 실행되기 전이고 함수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여기 있는 코드가 호출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될 때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호출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럼 함수 내부에서 이런 출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런 출력을 만들어내서 화면에 아까와 같은 두 개 함수 내부에서 x는 1이고 y는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값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이 자리에 올 겁니다. 1하고 3을 넘겼기 때문에 1 더하기 3이 오겠죠. 그러면 4라고 하는 값이 올 거예요. 그 4라고 하는 값이 add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고요. add result를 여기다 넣어서 다시 한번 문자열 만들어서 얘를 만들어줘. 저기 inner HTML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마 이 안쪽에서 바로 호출하는 게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호출된 결과를 변수로 만들어 놓고 하시면 이쪽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를 함수 정의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 부분을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자바랑 똑같아요. 뭐 자바랑 똑같이 그 함수는 호출을 해야지만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자바랑 똑같은데 자바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달라요. result에다가 변수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줄 거고요. 자바 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줄 거예요. 자, 이거 말이 안 돼요. 자바는 이러려면 함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함수를 2개를 만드셔야 돼요. int들을 아규먼트로 갖는 파라미터로 갖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문자열들을 파라미터로 갖는 함수를 또 정의를 하셔야 돼요. 두 개의 함수를, 두 개의 메서드를 정의를 하셔야만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 동작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함수가 숫자가 넘어와도 제대로 동작하고 문자열이 넘어와도 제대로 동작하기만 한다면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호출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자바랑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result.inner html에다가 요거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중간에 선 하나 그릴까요? result.inner html br만 하나 넣을게요. br만. 위쪽하고 아래쪽 구별하기 위해서 br을 하나 넣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잠깐만요. br, 여기서는 또 br이 왜 안 들어가지? result. inner.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오타가 있었군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 inner html 오타가 있었어요. 네. 이게 위쪽에서 호출 결과고요. 아래쪽에서의 호출 결과예요. 그러니까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동작하는 방식은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똑같은데 위쪽에서는 정수 1하고 정수 3이 순서대로 x하고 y에 전달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x에 전달이 됐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y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를 가지고서 정수들을 가지고 동작하는 함수 그리고 문자열을 가지고 동작하는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호출에서는 add라고 하는 함수가 정수를 리턴을 했겠죠. 그렇죠? 1 더하기 3을 리턴했으니까 4, 정수 4를 리턴한 거잖아요. 두 번째 호출에서는 똑같은 함수가 무엇을 리턴한 건가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을 리턴한 거니까 문자열을 리턴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턴 타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int다, string이다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숫자가 리턴이 되는 거고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문자열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더라도 x하고 y가 무슨 타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턴하는 값이 무슨 타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서야 알게 된다?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난 다음에야 그 결과가 무슨 타입인지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를 선언할 때 리턴 타입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할 때도 바라고만 했듯이 오히려 여기서는 바라고 하는 것조차도 쓰지를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요. 파라미터는 지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나 y는 지역 변수예요. 함수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변수예요. 바깥쪽에서 선언한 변수들, 예를 들어서 이런 result와 같은 이런 변수들은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함수 안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지금 result, 전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사용 가능한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함수가 끝난 다음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서만 한번 보면 되죠. 여기서만 result.inner html은 하고서 함수 이라고만 할게요.
바깥에서 x는 이렇게 해볼게요. x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x를 쓴 거예요. 여기 x가 있으니까 여기 x라고 쓴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에러가 나버렸어. 에러가 났는데 어떤 에러가 났냐면 에러가 발생한 위치는 32번째 라인. 여기 클릭하시면 그 라인으로 갑니다. 그 라인으로 가고 에러의 내용은 뭐예요? x가 not defined, x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역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제가 뭐라 그랬어? 파라미터는 전달받는 값을, 전달해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지역 변수는 함수 바깥으로 나가면 사용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안쪽, 함수 내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에러가 나는 코드에서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파라미터는 지역 변수고요. 지역 변수고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못 씁니다. 이거 못 써요.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다시 사라졌겠죠. 에러 다시 사라지고 여기가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 파라미터로 정수를 넘겼을 때는 정수가 리턴이 되고요. 파라미터로 문자열들을 넘겼을 때에는 문자열들이 리턴이 됩니다. 정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으면 정수가 리턴이 되고 문자열들 아규먼트로 전달했으면 문자열들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즉 파라미터 함수,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지 않아요. 정수를 전달해도 되고 문자열을 전달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될 때에서야 그 변수들이 무슨 값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동적 타이핑, 동적으로 변수의 타입이 바뀐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실 때 되게 문법이 되게 간단해 보여도요. 사실 문법은 되게 간단하죠. 오히려 그 자바보다 훨씬 쉬워 보여요. 써야 되는 게 적으니까. 인트, 뭐 리턴 타입 이런 거 써야 되는 게 적으니까. 그 다음에 함수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정수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고 문자열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니까 되게 편리해 보이죠. 근데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와 문자열을 동시에 전달하면 어떻게 할 거니? 하나는 숫자로 하나는 문자열로 전달하면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를 만들 때 오히려 자바보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바는 타입이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그 코드를 만들 때 얘네들은 정수들의 덧셈이야 이런 거를 딱 생각하고서 코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니면 문자열들을 합쳐주는 기능이야 딱 이렇게만 생각하고 코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함수를 만들려면 얘네들이 정수인지 문자열인지 검사하는 거는 함수를 만드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바에서는 컴파일러가 그거를 검사를 해주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모든 거를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직접 다 그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오히려 자바스크립트가 보다 더 정확한 그런 함수들을 만들려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하죠. 대신에 문서를 만들어 버려요. 이런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라. 문자를 넣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문서를 만들어서 문서대로 호출하게끔만 합니다. 근데 그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제대로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제대로 동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달받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전달받는 아규먼트들의 타입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자바의 메서드는 타입을 검사해서 타입이 틀리면 아예 에러를 발생시켜 버리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는 함수를 잘 만들어주는 거는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더 또 자유분방해요. add, result, 변수 이미 선언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만 호출을 했어요. 가능할까요? 펑션이 정의가 될 때에는 파라미터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선언된 파라미터보다 적은 개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이런 코드가 가능할지. 자, 여기서도요, 위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넣을게요. 하나 넣고. 일단 에러가 있으면 당장 실행할 때 에러가 나겠죠. 일단 새로 고침만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없어요. 자, 어떻게 동작이 됐냐면 ad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add가 여기 있어요. 그죠? add가 여기 있고 100이라고 하는 값이 x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순서대로.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x라고 하는 위치에 전달이 됐고요. y에는 전달된 값이 있어요? 없어요? y에는 전달된 값이 없어요. 값은 없지만 변수는 선언되어 있죠. 변수는 선언되어 있고 전달받은 값이 없기 때문에 출력한 내용 뭘까요? undefined. 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오, 이런 호출도 가능한 거예요. 진짜 자유분방한 녀석이에요. 함수를 만들 때 나한테는 아규먼트를 2개를 줘라고 했는데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나 싫어 하나만 줄게. 그래도 동작하는 코드입니다. 자바랑 굉장히 다른 특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결과를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이 밑에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100이라는 것과 undefined라고 하는 게 더하기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될 거예요. 그럼 볼까요? 새로 고침 NaN. NaN은 무슨 뜻이냐면 not a number예요.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준 거예요. 계산을 하려고 한 거죠. 계산을 하려고 한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왔고 y라고 한 곳에는 값이 온 게 없어요. 값이 온 게 없어서 not undefined. 정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100이라고 출력하죠. 여기 undefined. 근데 이거를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서 리턴을 해줘야 돼요. 100 더하기 undefined. 왼쪽은 숫자인데 오른쪽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더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못하니까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를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더하기를 못한다. 숫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리턴, 이 자리에 리턴을 해준 거예요. 여기 출력 결과, 여기에 출력 결과가 NaN. 이거는 무슨 뜻이다?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 함수에 정의된 함수 선언부의 파라미터 개수보다 작은 적다가 맞죠. 개수보다 적은 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함수 선언부에서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그것보다 적은 개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아규먼트를 하나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은 아규먼트는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 파라미터의 값은 뭐가 된다? undefined가 됩니다. 정의되지 않았다가 됩니다. 정의되지 않았다. 자유분방하죠. 또 더 자유분방해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도 줄바꿈을 하나 넣을게요. 줄바꿈을 먼저 하나 넣고요. 함수 선언부의 파라미터 개수보다 많은 수의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숫자들은. 자, 무슨 얘기냐면 add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dd의 결과를 저장을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이렇게 해도 에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진짜 지 멋대로죠. 만들어진 거에는 2개밖에 없는데 2개를 넣든 3개를 넣든 5개를 넣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변수 x에 저장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y에 저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변수 이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호출 결과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만 복사해서 호출 결과 한번 볼까요? 호출 결과를 보시면 새로 고침만 하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만 하시면 첫 번째 숫자가 x에 저장이 됐고 파라미터 x에 저장이 됐고요. 두 번째 숫자가 파라미터 y에 전달이 됐고 x 더하기 y가 리턴이 되니까 3이라고 온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들이 무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나머지가 그냥 전부 다 무시가 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과해서 전달받는 이런 아규먼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도 빈줄 한 칸 더 넣을게요. BR 하고서 빈줄을 한 칸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함수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함수는 arguments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rguments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하는 모든 값, arguments예요. arguments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하는 모든 값들을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열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해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고요.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함수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해요. 밑으로 좀 내릴게요. add all이라고 만들게요. add all. 아규먼트를 파라미터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함수를 정의한 곳에서 파라미터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해볼 수가 있냐면 result.inner html 더하기 는이라고 할게요. 더하기 는이라고 하고서 argument 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argument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rgument가 뭐냐? 출력해 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자, 이거는 함수를 만들기만 한 거예요, 지금. 함수를 만들기만 한 거고 호출을 해야 되겠죠? 호출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것도 add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을게요. add all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어떤 코드가 밑에 추가가 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아규먼트들의 배열이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스트링이 그 숫자들의 배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나오죠. 요렇게만.
오브젝트 아규먼트들의 배열이다. 이렇게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거를 반복문을 써볼게요. 여기서 for variable i는 인덱스는 몇 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0번부터. 0번부터. 그 다음에 인덱스는 전체 랭스보다는 하나가 작죠. 그러니까 아규먼츠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랭스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죠. i를 증가시키면 돼요. 그렇겠죠? 자, 여기에다가 result.inner html 더하기 는 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아규먼츠 몇 번째? i 번째.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공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쉼표를 넣을까요? 쉼표를. 제가 BR은 안 넣었어요. 옆으로 출력하려고 BR은 넣지 않았어요. 자, 볼게요. 새로 고침해 볼까요?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오브젝트 아규먼트 배열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1, 2, 3, 4, 5 이렇게 나왔죠. 아규먼트 개수가 몇 개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함수는 뭘 가지고 있다? 아규먼츠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파라미터 이름이나 혹은 지역 변수 이름으로 아규먼츠를 만들어 버리시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원래 펑션이 가지고 있었던 변수의 이름하고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는 만드시면 안 돼요. 만드시면 안 되고 그냥 모든 함수는 아규먼츠가 있다. 그리고 그 아규먼츠는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반복문을 사용하면 된다. 왜? 배열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만 전달을 하면 호출할 때 3개만 전달을 하면은요. 볼까요?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몇 개를 전달하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준비가 된 거죠. 숫자들을 전달을 했을 때 그 숫자들의 모든 합 그게 add all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출력하는 코드 대신에 뭘 써주면 될까요? sum에다가 더하기는 아규먼츠 i 번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 코드는 우리 자바에서 했었던 코드랑 똑같은 코드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return 무엇을 리턴하면 될까요? sum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아규먼트를 더해주고 세 번째 아규먼트를 더해주고 언제까지? 모든 아규먼트를 다 더할 때까지. 그런 일을 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 2, 3을 전달을 하면 이 아규먼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뭐가 되냐면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바에서 그거랑 똑같죠. 자바에서 뭐랑 똑같아요? 우리 public, static, void, main 만들 때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아기스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쵸? 아기스라고 자바에서는 이거를 선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스트링 배열이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런 걸 선언하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arguments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 무조건 가지고 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위쪽에 요만큼만 복사를 할게요. 요만큼. 요 밑에다가 여기서는 add all이죠. add all 함수 호출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죠. 세로 고침 이렇게 하면 여기 6이 나왔죠. 이게 6이 나온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니까 6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4 더하기 5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6, 10, 15. 15가 되겠죠. 10. 그러면 세로 고침해 보시면 여기가 15가 나올 겁니다. 몇 개의 숫자를 전달하든지 간에 동작하는 함수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바보다 쉬운 듯 어떤 경우에는 쉬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코드가 간단해지기는 해요. 자바에 비해서 여기에 변수 선언하는 것도 사라졌고 그런데도 코드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어떤 속성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규먼트가 전부 어떻게 된다? 전달하지 않았을 때는 undefined가 된다. 개수에 맞춰서 전달하면 x, y 개수에 맞춰서 전달하면 그 순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순서대로 전달을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파라미터는 undefined가 되는 거예요. undefine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보다도 더 많은 아규먼트들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파라미터 개수보다 더 많은 아규먼트들을 전달할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argument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뒤쪽에 전달되는 파라미터 선언된 거 이외에도 전달되어 있는 값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호출 방법들이 가능해져요. 자바는 모든 함수들을 다 오버라이딩이나 오버로딩을 해야죠. 같은 이름으로 만들려면 오버로딩 해야 돼요. 오버로딩 기억 안 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수업 마칠게요. 자바에서는 오버로딩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int를 리턴하는 add, int x, int y 이렇게 하고 함수를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더블을 리턴하는 add, 더블 x, 더블 y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죠. 그 다음에 스트링을 리턴하는 add, 스트링 s1, 스트링 s2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이름으로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기 여러 개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죠. int, add, int 점점점 args.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함수 만들 때 이거 했었는데. 네. 점점점 점점점. 이거 배열이랑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든 경우에는 하나를 전달해도 되고, 두 개를 전달해도 되고, 세 개를 전달해도 되고, 네 개를 전달해도 되고, 개수에 상관이 없을 때. 개수에 상관없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오버로딩이라고. 오버로딩.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메서드를 일일이 다 만들어야 돼요.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만 만들어도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를 잘만 만들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저런 것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저런 것 때문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